지니미니 채널의 두 아들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캠핑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구입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캠핑카를 구입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10살 그리고 8살 두 아들 녀석이 있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 장사를 시작한 지는 한 9년 정도 되었고요. 너무 어린 시기에 두 아들 녀석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한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미안한 생각들이 있어서 캠핑카를 구입을 하고 두 아들 녀석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조금 더 어린 시기에 좀 소중한 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캠핑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녀석을 키우면서 근래에 이렇게 지켜본 모습이 조금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또래 친구들하고도 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도 좀 보고 부모 입장에서 조금 아이들이 소심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좀 자라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캠핑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넓은 곳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좀 뛰어놀 수 있고 또 체험학습에 대한 목적들도 있고요. 조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 두 아들 녀석들이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40대 중반이고요. 아이들도 지금 10살, 8살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조금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제 좀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생각했었던 계획을 조금 더 빨리 실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구입하기 전에는 제가 텐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캠핑 생활을 즐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캠핑을 그냥 다닐 때에는 좀 번거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텐트를 치고 또 예약도 해야 하고 또 캠핑장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들, 텐트도 치고 주변 정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캠핑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 철수, 집에 와서 또 정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들도 있었고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캠핑에 욕심을 내지만 같이 참여하는 가족들은 캠핑장에 나갔을 때 좋은 것보다는 번거롭고 힘들고 또 더울 때는 또 더위, 추울 때는 또 추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캠핑을 함께 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캠핑카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캠핑 환경을 만들면 우리 식구들이 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캠핑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생활 패턴과 캠핑장이나 이런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곳에 놀러를 갔었을 때 체크 인아웃 시간이 또 저희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았고 또 숙박만 하기에는 지불되어지는 비용이 좀 너무 크다라고 판단되어서 캠핑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생활이나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캠핑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를 선택을 할 때 트레일러, 그 다음에 카라반, 그 다음에 스타렉스의 루프탑이 있는 차량들, 여러 가지 그런 베이스 차량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4인 식구이다 보니까 실내 거주 환경에 대한 사이즈도 좀 고민을 했고요. 이동 간에 제가 실제 모든 걸 도맡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원활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캠핑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카라반과 모터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부가 있었던 게 기본 차량 사이즈에 카라반 사이즈만큼 긴 그 차 길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뭐 고속도로 이런 뭐 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정박지에 갔을 때 차량의 이제 이동, 뭐 좁은 길에 갔었을 때 대처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제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 지금 RV 차량이 있기 때문에 카라반만 구입을 하면 바로 차 견인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뭐 그 카라반을 구입을 함과 동시에 그 카라반 사이즈에 맞춰서 차량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가격대로 봤었을 때 카라반이 우리 식구 그런 패턴에 맞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모터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또 실제 뭐 기성 제품이다 보니까 내부 같은 경우는 저희 4인 기준에서는 최소 400급 이상 카라반을 좀 봤고요. 실내 내부와 이제 그 차량 레이아웃 부분은 카라반이 모터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청수와 뭐 오수 그리고 전기 이런 부분이 다 기본보다는 옵션으로 추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에서 옵션으로 인한 증가 부분이 커서 카라반은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모터홈으로 결정을 하고 해당 차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고요. N사, Y사, A사, 그리고 D사, J사 뭐 워낙 많은 회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실 사용자분들도 많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가량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영상을 좀 보고 차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뭐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들, 차량에 대한 정보, 재원들 많은 부분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회사별 카페들이 있어서 카페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들, 정보들 그런 것들도 많이 습득을 했고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을 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차량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각 회사별 제가 상담, 뭐 견적 이런 것들도 받아보고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정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Y사 쪽 차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 박람회에 갔었을 때 M사 차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았고요. 실제 가서 견적을 받아보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레이아웃 구조, 차량에 대한 옵션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보여지는 이제 차량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들, 회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차량을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일모빌 아우러스 9이 엣지 플러스 차량을 선택을 했고요. 실제 정보를 알아보면서 결정했었던 회사가 아닌 이제 실제 뭐 제일모빌 차량을 결정한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던 정보와 실제 제가 잡고 있었던 예상 그리고 차량의 이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분위기 그리고 가격대의 약간 가성비 옵션들이 이제 얼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봤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서 좀 마음에 들어 했었던 회사보다는 제일모빌 차량을 선택을 한 거는 실제 이제 그 박람회에서 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정보를 많이 또 제공을 해 주셨고 실제 차량을 봤었을 때 내부의 이제 가구, 인테리어, 그 다음에 차량 레이아웃 이런 부분이 저희 와이프가 딱 좋아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조금 가구가 하이그로시 스타일 좀 이런 가구를 원했었고 그다음에 뭐 냉장고 같은 경우도 좀 작은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했고 저는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U자 테이블 요거를 조금 더 선호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11자형 그 거실 구조를 원해서 아우러스 9이 레이아웃이 딱 11자 구조에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도 한 150리터 그런 냉장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 베드 공간과 거실 공간에 대한 이제 분리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 와이프가 딱 선호하는 그런 구조여서 저희는
제일모빌 아우러스 9이 엣지 플러스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차량들을 직접 봤을 때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또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과 좀 다른 부분들 각 회사별로 지향하는 부분도 많이 다르고 또 내부 인테리어, 외부, 차량에 대한 이제 특장 부분들, 전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회사별로 스타일들이 좀 달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봤었을 때 뭐 내부에 들어갔을 때 조금 너무 그 화학 그 냄새 부분이 좀 강해서 들어갔다가 눈이 좀 따끔거려서 그냥 나왔었던 회사들도 있고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가격대에 비해서 내부의 이런 레이아웃과 인테리어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 규모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무래도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후 AS와 이제 이런 피드백 부분이 좀 더 원활하려면 회사의 이제 규모도 좀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좀 지점이 좀 여러 군데 있으면 어딘가 이동을 했었을 때 제가 구입한 대리점이 아니어도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역별로 대리점이 좀 더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를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 정보를 또 많이 찾아보시고 직접 준비도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준비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을 좀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가능하시면 이제 실사용 후기들, 그다음에 실제 주변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 한 번쯤은 꼭 직접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계약은 지금 뭐 제일모빌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지역별 대리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코즈 캠핑카 대리점을 통해서 제일모빌 차량을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첫째 주에 방문을 해서 차량 계약을 했고요. 실 차량은 제가 2020년 1월 3일 금요일에 직접 코즈 캠핑카에 가서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계약을 할 때 선택한 옵션은 아우러스 9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격대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을 했고 웬만하게 원하는 것들은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고요. 제가 추가한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차를 등급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일모빌은 지금 봉고3 기반으로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LD 차동 기어 잠금 장치 이 두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차량 등급을 변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테레비는 2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대를 더 추가해서 테레비를 3대를 장착을 했고요. 또 전기 부분은 지금 납산 배터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인산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제일모빌 옵션에서는 이제 인산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로얄 충전기를 통해서 주행 충전이 가능하게 그렇게 패키지화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을 했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600A 정도를 고려를 했는데 가격이 그렇게 이제 만만한 가격이 아니어서 300A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뒷 베드 쪽에는 이제 온수 매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앞쪽 벙커 쪽 온수 매트를 추가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5채널 RX600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제 차량이 원체 이제 6m 50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CCTV와 블랙박스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CCTV보다는 블랙박스가 화각이 좀 더 넓고 또 아무래도 이제 주차하는 공간 자체에 저는 이제 주변에 CCTV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어서 CCTV보다는 블랙박스가 저한테 맞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하부 LED를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에 이동이 좀 많을 거라 판단을 했고 차량 자체가 이제 저속으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피화 식별을 위해서 하부 LED를 하면 좀 멀리서도 이제 차량에 대한 이제 피화 식별이 될 것 같아서 하부 LED를 추가를 했고요. 지금 도어 쪽에는
저는 피아마 시큐리티 락을 추가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 도어에도 이제 락 장치가 있지만 시큐리티 락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이제 벙커 안에서 뭐 문이 이제 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 외부에서 이제 막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주변에서도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피아마 시큐리티 락을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하부 부식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예전부터 좀 많이 얘기를 들어서요. 제일모빌에서 차가 출고가 될 때 언더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리점 자체에서는 언더코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차량을 출고를 받고 저는 바로 일주일 안에 의정부에 있는 언더코팅 업체에 차를 맡겨서 하부 언더코팅을 모두 했습니다. 제가 차량을 계약할 당시에는 제일모빌 하부 그런 옵션 사항이 처음에는 에어서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고되는 차량은 판스프링 2장 보강에 우레탄 스프링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출고를 할 시점의 계약 사항에서는 스테빌라이저는 빠져 있어서 저는 스테빌라이저를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옵션으로 넣었는데 출고 시점에서 허브 스페이스 대용으로 제일모빌 자체에서 이제 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는 지금 허브 스페이스는 장착을 하진 않았고요. 아마 이달 말 정도쯤에 아마 휠도 장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 강풍이 많이 부는 날이었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차가 너무 불편함 없고 되게 상당히 원활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터홈을 이용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빠만 고생하면 가족들은 다 편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정말 아빠만 고생하면 됩니다.